어렵고 지루한 의학 정보를 아주 재밌고 신나게 술술 풀어보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의 MC를 맡은 개구먼 덕생입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스튜디오에 카메라 감독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MC입니다. MC예요. 여기 다 내 거예요. 선인장부터. 어머, 이거 비싼 거 TV. 자, 홈닥터에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뭐 이렇게 잠깐 걸었는데도 지금 무릎에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정말 힘든데, 여러분 의학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의학의 문턱이 너무 높다! 하지만요, 오늘 저와 함께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보면서 이 문턱을 한 칸 한 칸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4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봄나들이를 방해하는 이 질환! 어떤 건지 저희가 오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나와주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입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인간이 동물과는 다르게 이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척추와 더불어 관절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게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지보행을 하다가 인간은 팔의 노동과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상지는 관절 운동 영역이 커졌죠. 네네. 그 대신에 하지는 네 발로 나눠서 체중을 분산시키다가 혼자 이렇게 독박을 쓰다 보니까 독박을 썼네요. 여러 가지 하체가.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영이의 관절에게 우리 관절 수고가 많았구나.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관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가 많다. 수고 많아. 토닥토닥. 조금 이렇게 더 모두 일해야 이제 된다. 뭐 일해야 돼. 오늘 또 일해야 된다. 그쵸. 지금도 일하러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모두 칭찬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녀석인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병일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관절의 문제의 끝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판왕이에요? 그렇죠. 네.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질병이든 또는 외상이든 아니면은 질병과 외상이 뚜렷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이런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적 소인에 의해서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연골의 탈락, 연골의 변성, 연골이 쉽게 말하면 없어지는 그런 줄어드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이렇게 저희가 아무래도 유병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암, 종양, 여러 가지 염증, 외상 뭐든지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절염이라는 형태로 귀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긴 한 것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많이 걸으면, 쉽게 얘기해서 많이 쓰면 붓고 아프다라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고요. 또 평지를 걸을 때도 아플 수 있지만 계단을 내려갈 때 아무래도 쉽게 위치 에너지랑 내 체중이 같이 내 무릎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평지를 걸을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가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통증이 좀 과하다 싶으면 이 질환을 의심해 봐도 될까요? 평지보다는, 특히 오르막보다는 내리막, 경사면도 내리막을 갈 때 더 많은 그 통증을 호소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무릎에 무리가 더 많이 간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절염이라는 게 체중을 스트레스 분산, 부드럽게 흘려보내지 못하면서 많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리막길이 더
뭐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연세가 있으시면서 무릎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환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척추 협착증이 사실은 5번 신경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럼 5번은 혹시 어디 있습니까? 5번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네. 이런 식으로 무릎 안쪽으로 지나가는 게 4번이고요. 네. 5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 요게 4번. 그렇죠. 잠깐만. 앞에서 안쪽으로 안쪽이 내려간다. 4번, 그렇죠. 밖에서 바깥이 5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5번 신경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 질환도 네. 아마 무릎 바깥쪽을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가는 게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오다리 많은 관련이 없지만 관련이 없죠? 없냐고 물어보려고 했어요. 아유, 소리 끝까지 들으셨어야죠. 네. 예. 아니 또 대부분의 질병이 결과가 있기 전에 원인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나쁜 습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잘못 줬을 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단은 스트레스를 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면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은 무릎을 한 군데 쭈그리고 앉을 때는 네. 사실은 무릎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그래서 뒤쪽부터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쭈그리고 앉는 게 사실은 가장 나쁘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 쭈그리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무릎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뭐 다리를 쭉 벌린다든지 양반 다리를 하는 자세. 그럼 치료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약간 어쩌다 보니 관절염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네.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곤란하고요. 네. 아주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고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우리 원장님께서 계신 병원에 한번 찾아가서 진료받고 방송 보고 왔습니다. 좀 잘 해주시지요.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뭔가 원장님께서 네. 약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좀 다른 그게 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운동 처방의 경우 어떤 운동을 하면 혹시 좋을까요? 자, 운동 쉽게 얘기해서 관절염을 늦추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2가지를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체중 부하를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좀 덜어줄 수가 있겠죠. 네. 체중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일단은 실제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쵸,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에너지랑 같이 내 체중을 굳이 떨어뜨릴 필요가 없겠죠, 무릎에.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내리막을 좀 삼가하신다, 또 스트레스를 분산한다, 네. 여러 가지 이런 역할들을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2번째로는 무릎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를 근육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릎 주변이 아무래도 근력으로 튼튼해지면 네. 무릎 주변에 보조기를 찬 것 같은 역할을 근육이 대신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체중이 근육과 같이 관절, 연골에 직접 떨어지는 걸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2가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그 자기 몸에 맞게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또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 관절의 그 순환, 쉽게 얘기해서 혈액순환 대신에 관절은 혈액순환이 아니고 네. 삼투라는 특별한 과정에 의해서 노폐물이 교환이 되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거든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은 삼투라는 작용이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쵸. 관절과 활액막 사이에서 열심히 이 교환이 일어나려면은 네. 가만히 안 쓰면은 사실 오히려 퇴행이 빨리 되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 관절 가동 영역을 네. 유지해 주려는 그 노력과 그리고 혈액순환, 무릎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스트레칭은 매우 좋은 이런 습관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신 거 아닙니까? 네. 예,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은 많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매력적입니다. 이 지병을 둘러싼 속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뜬 소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제가 진실 혹은 거짓!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설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요. 무릎 관절염 통증은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날씨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군요. 예, 날씨라는 게
기압의 변화를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압의 변화가 무릎의 압력을 많이 변화시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추운 날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인대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아무래도 네. 강직되거든요. 강직이 되면서 부드러움을 잃게 되겠죠. 네. 윤활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통증은 겨울에 네. 같은 통증이라도 더 심하게 네.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실은 그래서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픈 거 보니 비가 오려나 라는 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관절염 약은 한 번 복용하면 끊을 수가 없다. 아, 이건 사실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관절염이라는 게 그 관절염이라는 이 그 병이라는 게 퇴행성, 쉽게 얘기해서 잠깐 앓고 마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질환이다 보니까 네. 장기간으로 복용을 해야 될 때가 많이 그쵸.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원인에 의해서 그런 관절염이 온 거라면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은 또 어느 정도 모든 관절염 약이라는 게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대부분 환자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을 원하시는데 그쵸. 의사 입장에서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작용이 없는 약은 부작용도 없을 수 있죠. 아, 그쵸. 그렇네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작용도 없는 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여기 어디 저기 좀 다 놔주세요. 작용이 없는 약은 부작용도 없고 그쵸. 부작용이 없는 약은 작용도 없고. 대부분의 이런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이 진행한 관절염에서는 이래도 먹는 약으로는 쉽게 쉽게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그 부작용만 더 심하게 발생한다라 그러면은 굳이 그 약을 드실 필요도 없겠죠. 아, 그렇죠. 그럼 또 세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자, 세 번째 질문. 퇴행성 관절염은 여성 환자가 더 많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쵸. 원인이 있겠지만 네. 여성분들은 되게 이행기라 그래서 그 폐경이라는 큰 그쵸. 삶의 변화를 겪지 않게 되겠습니다. 네. 폐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에스트로겐의 역할 줄어들면서 사실은 골다공증이 빨리 오게 되겠고요. 네. 에스트로겐이 이런 우리 몸의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네. 부드럽지 않음을 갑자기 겪게 되면서 네.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을 비롯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크게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지금까지 MC 소영이었습니다. 우리 태우 선생님 인사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트. 내 무릎아 소중하게 같이 해주세요. 하트.